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 수뇌부를 모두 불러 회의를 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기념사진을 찍을 때는 지금 모습은 폭풍전의 고요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워싱턴에서 박승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를 백악관으로 불러 북한과 이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후 부부 동반 만찬 직전 기념사진을 찍을 때 트럼프는 지금 모습은 폭풍 전의 고요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풍이 무슨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잇따랐지만 트럼프는 우리에겐 세계 최고의 군인들이 있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What storm, Mr. President? 트럼프의 언급이 북한 문제인지 아니면 이란과의 핵협정 폐기 문제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트럼프는 앞선 회의에서 군 수뇌부는 대통령이 폭넓은 군사 옵션을 제공하길 기대하는 걸 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관련한 목표는 비핵화라면서 북한 독재 정권이 미국과 동맹국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실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 의원 12명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뇌사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촉구 서한을 국무부에 보냈습니다. 국무부는 증거를 확보하면 즉각 시행할 것이라면서 모든 정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산업재해 보상은 고용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통상 사업주나 그 동업자는 대상이 안 되는데요. 최근 손가락 절단상을 입고도 동업자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남성에 대해 항소법원이 1심을 깨고 산재를 인정해줬습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에 사는 이모 씨는 지난 2013년 10월 부엌가구 설치 전문가인 정모 씨에게 고용돼 5개월 동안 일하다 물류업체로 이직했습니다. 이후 정 씨가 신축 건물에 부엌가구 설치 하도급 계약을 따낸 뒤 2014년 9월부터 다시 함께 일하다 같은 해 12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톱날에 손이 베이면서 손가락 일부가 잘리고 일부는 신경과 혈관이 손상됐습니다. 이 씨는 이듬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씨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공단 측에 제출한 확인서 등에서 정 씨와의 관계를 고용이 아닌 동업관계로 진술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씨는 정 씨의 요구대로 동업자라고 했을 뿐 실질은 고용관계라며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 씨가 이 씨와의 관계를 일관되게 동업이라고 진술했고 정 씨에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고 직후 정 씨가 이 씨와의 통화에서 관할관청에 자신과 동업을 했다고 말할 것을 유도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정 씨와 동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기재한 것은 정 씨의 유도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고 동업을 한 것이라는 반대의 진술만 있다고 하더라도 1인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관리 운영하였다면 나머지는 근로자로서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소하면서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남겨두고 온 우리 공장들을 몰래 가동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북한이 이에 대해 무슨 일을 하든 상관하지 말라며 사실상 무단 가동을 인정하는 적반하장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윤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논평입니다. 개성공단은 자신들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라며 무슨 일을 하든 누구도 상관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대외 선전 매체도 개성공단의 모든 주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미국이 막아도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단 내 우리 의류공장 19곳을 북한이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외신보도 이후 첫 반응으로 우리 기업의 사적 재산을 대놓고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공단 내 근로자들이 활기 넘치게 일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지금 어떻게 당당하게 일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일 것이라며 사실상 무단 가동을 인정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당시 우리 정부가 전력과 용수 공급을 전면 차단시키긴 했지만 자체 전력 설비를 거쳐 내수용 의류 생산을 하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화력발전소를 가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는 이전보다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시에 의류 부분의 원부자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만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일 경우 지난 2014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 명기된 기업 재산의 보호와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활동 보장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중단 직후에도 4,800억 원에 달하는 관광 특군의 우리 자산을 동결 몰수한 뒤 중국인 관광 등에 무단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빌려준 차관 1조 500억 원 대부분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치윤입니다. 미국 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하는 세탁기로 인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연간 1조 원 이상인 우리 기업들의 대미 세탁기 수출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현원석 특파원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의 미국 내 판매가 급증하면서 미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판정했습니다.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과 LG를 겨냥해 제기한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청원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세이프가드는 불공정 행위가 아니더라도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월풀이 청원한 품목은 삼성과 LG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로 두 회사의 지난해 대미 수출 규모는 10억 달러, 약 1조 1천억 원입니다. 이 제품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은 월풀 38%, 삼성 16%, LG 13% 순입니다. 실제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는 청문회 등을 거쳐 내년 초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나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 관세 할당 같은 구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FTA 규정에 따라 한국산 제품은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되지만 삼성과 LG 모두 동남아 등 해외에서 제품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어 세이프가드 발동 시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삼성과 LG는 피해는 결국 미국의 유통과 소비자가 입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이프가드가 발효되면 그 피해는 미국 유통채널과 소비자들이 입게 될 것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 부활과 보호무역 기조를 지속적으로 천명해온 만큼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네,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한 편의점이 요즘은 식사부터 은행 업무 또 빨래까지 안 되는 게 거의 없는데요. 이렇게 편의점이 만능 상점으로 진화를 거듭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투입 후에 빨래를 맡기면 접수증이 나옵니다. 편의점에 등장한 무인 세탁 서비스입니다. 셔츠와 바지 등 간단한 세탁물부터 점퍼와 코트, 신발까지 24시간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세탁물을 맡기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를 겨냥해서 편의점 안에 무인 세탁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고 지금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편의점은 매장에서 직접 조리한 따뜻한 쌀밥으로 프리미엄 도시락과 덮밥을 제공합니다. 가격은 3,500원에서 5,000원, 직장인들에게 인기입니다. 영양적으로도 되게 균형도 맞는 것 같고 맛도 좋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2-3번씩 이용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한 뒤 가까운 편의점을 골라 분 단위로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카쉐어링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편의점 들러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차를 이용하려고 할 때 부담 없이 쓸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집 앞 편의점에서 항공권을 예약하고 발권까지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카드나 통장 없이 영업점 수준의 100여 가지 은행 업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편의점은 아예 매장 한 층이 한옥마루와 교자상을 마련한 전통 찻집 형태로 꾸몄습니다. 이제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닌
생활과 휴식, 문화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단순히 편의점만 오는 게 아니라 좌식 카페, 또 이색적으로 전통식품이라든가 선물들도 마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추세입니다. 국내 편의점 수는 4만 개를 바라보고 있고 시장 규모도 20조 원을 돌파하며 백화점과 마트를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소비 패턴의 변화, 여기에 편의점 업계의 발빠른 차별화 전략으로 편의점 시장의 확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화장품의 종주국으로 불리는 프랑스에서 한국 화장품과 이른바 K-뷰티가 돌풍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력해온 중국 시장에서 사드 갈등 이후에 고전해온 우리 화장품 업계가 프랑스를 발판 삼아 유럽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김현 특파원입니다. 볼의 이마에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브러쉬가 스쳐 지나가자 모델의 얼굴이 금세 화사하게 바뀝니다.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열린 K-뷰티, 한국 화장품 메이크업 쇼입니다. Là, ça a été l'occasion de découvrir de nouvelles marques qui sont tout à fait agréables à utiliser. 톡톡 튀는 아이디어 제품의 탐스런 용기, 기능도 다양하고 가격에 비해 품질이 좋다는 입소문까지 나면서 국내 20여 개 화장품 업체가 참가한 파리 K-뷰티 전시 상담장은 프랑스 현지 소비자와 취재진들로 북적였습니다. 아기자기하거나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자기네 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1824 세대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샤넬과 디올 같은 세계적 화장품을 탄생시킨 프랑스가 한국 화장품에 사로잡혔습니다. 프랑스는 지난해 우리 화장품을 3,300만 달러치 수입해 같은 기간 유럽 전체 수입액의 5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올 들어서도 8월까지 이미 지난해 수입액의 약 90%, 2,900만 달러치를 사갔습니다. 사드 갈등으로 중국에서 고전 중인 우리 화장품 업계가 유럽 시장의 교두보로 프랑스를 꼽는 배경입니다. 하지만 대표 브랜드가 없다거나 품질을 높여야 하는 점은 과제로 지적됩니다. Je pense que la Corée peut relever ce challenge de dire on peut faire du sérieux et on peut faire du sérieux avec du ludique. Et là vous êtes très fort.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 제품이 파리 시내 유명 백화점의 단독 입점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적 감성과 품질을 내세운 K-뷰티가 화장품 산업의 본고장 파리에서 유럽 시장 공략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Go